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모모동 심원장입니다. 자, 제가 어제 올려드린 문제만 빠르게 보는 영상도 함께 보고 계시죠? 자, 오늘 시간은 기존에 하던 수업 교재와 함께 보는 문제풀이 2교시 그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30번. 치매 대상자에게 목욕을 제공하고자 할 때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치매 대상자가 목욕을 스스로 하도록 지시한다. 2. 치매 대상자의 목욕을 도와줄 때는 큰 소리로 말한다. 3. 욕조 바닥과 욕실 바닥에는 비닐을 깔아 미끄럼을 방지한다. 4. 욕실 내에 혼자 머무르게 한다. 5. 미리 목욕물의 온도를 확인한다. 자, 정답은요. 치매 대상자 관련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치매 대상자 목욕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그 기본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이 1번에서 4번 관련 내용 제가 교재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 449쪽에 대략 있는 내용입니다. 목욕의 기본 원칙이라고 해서 치매 대상자의 목욕을 도와줄 때는요, 조용하고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치매 대상자에게 목욕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셔야 돼요. 지금이에요. 빨리 벗으세요.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목욕 과정은 가급적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얼른 목욕을 마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좋겠죠.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목욕을 하셔야 되고 치매 대상자의 거부감을 그렇게 되면 좀 줄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치매 대상자는 뜨겁거나 차가운 것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미리 목욕물의 온도를 확인하면 좋겠죠. 자, 이 부분이 우리 답에 나왔던 부분이죠. 목욕물 온도를 확인한다.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목욕탕 바닥이나 욕조가 미끄럽지 않도록 비닐을 대는 게 아니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는 복지용구에 매년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 선생님들도 이 부분 같이 기억하시고요. 치매 대상자를 욕실 내에 혼자 머무르게 하지 않죠. 치매 대상자를 혼자 두지 않기 위해서 목욕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준비한 다음에 목욕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시작 전에 물품을 다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목욕을 시작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치매 대상자가 욕조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옆에서 구축합니다. 쓰러지거나 낙상을 예방하기 위함이겠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1번입니다. 식중독 예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육류는 핏기가 없어질 정도로만 가열 조리한다. 2. 생선류는 오래 익히면 질김으로 살짝 가열 조리한다. 3. 조리된 음식은 하루 정도 실온에 둔다. 4. 오염된 조리기구는 10분간 세척한다. 5. 목욕을 자주 하여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한다. 자, 정답은요. 우리 최근에 봤던 문제와 비슷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오염된 조리기구는 10분간 세척한다예요. 단순히 그냥 살짝 세척하고 마는 게 아니죠. 충분한 시간을 두시는 거예요. 자, 관련 얘기 우리 책에서 뭐라고 나왔나 볼게요. 여러분들 교재 375쪽 참고하세요. 식중독 예방 방법 1번.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거 필요하겠죠. 2번. 조리에 사용된 기구 등은 세척, 소독해서 2차 오염을 방지하고요. 3번. 육류의 생식을 자제하고 충분히 가열해야 되겠습니다. 간혹 그런 문제가 나오죠. 너무 질길 수 있으니 살짝 조리한다. 이런 문제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 살짝 조리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가열한다 라고 나와야 정답입니다. 생육과 조리된 음식을 구분하여 보관해야 되고요. 도마, 칼 등의 조리기구를 구분 사용해서 2차 오염을 방지하셔야겠죠. 어패류는 수돗물로 잘 씻어야 되고, 자, 우리 정답에 나왔던 거죠. 조리기구는 10분간 세척하고 그래서 2차 오염을 방지하고요. 조리된 음식은 장시간 실온에 방치해 두시면 안 돼요. 하루 이틀 실온에서 숙성해서 먹는다? 물론 음식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답은 아니죠. 자, 9번 음식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적당량만 조리하고요. 10번 살균이 안 된 우유는 가급적 마시지 않습니다. 자, 11번 고기 생선류는요. 충분히 가열 조리한다. 아까 우리 3번과도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겠네요. 육류, 생식 자제하고 충분히 가열한다.
고기, 생선류 충분히 가열 조리한다. 다 비슷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32번 치매 대상자가 실금한 경우에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바로 환기를 시키면 감기에 걸릴 수 있으므로 환기를 시킬 필요가 없다. 2번 더러워진 옷은 가능한 한 빨리 갈아입힌다. 3번 민감하게 반응하여 다시는 실수하지 않도록 한다. 4번 비난하고 화를 내서 행동을 수정하게 한다. 5번 씻기면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므로 옷만 갈아입힌다. 자, 정답은요. 치매 대상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역시나 이번에는 실금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우리 30회 시험에서도 그랬고 치매 대상자 관련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실금을 한 경우에는 더러워진 옷은 가능한 한 빨리 갈아입혀요. 이게 우리 교재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다른 문제들도 그 교재를 보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실금을 한 경우에는요,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화를 내지 않아요. 가능한 한 빨리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힌다고 나오죠. 잠시 아까 앞쪽 문제로 가볼게요. 가능한 한 빨리 옷을 갈아입힌다라고 나오죠. 똑같은 이야기죠. 민감하게 반응하여 아니었죠. 그쵸?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거였죠. 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바로 환기를 시키면 감기에 걸릴 수 있으므로 환기를 시키지 않는다? 아니죠. 환기를 자주 시키고 요와 이불 등을 관리해야겠죠. 이것도 책에 있는지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뒤쪽 보실까요? 네, 4번에 바로 있었네요. 환기를 자주 시키고 요와 이불을 잘 말려서 실금 후 냄새를 관리하죠. 자, 실금은 젖은 신체 부위를 씻기고 말려서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돼요. 물론 우리 문제에서는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은 실금이라든지 요실금, 변실금 이런 경우는요. 항상 피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는 것까지도 선생님들 기억하세요. 자, 화를 내고 비난해서 수정하게 하는 거 아니죠. 화내고 비난하는 행동 하시는 거 아니죠. 씻기면 수치심 느낄 수 있으니까 안 씻긴다? 이것도 당연히 아니겠죠. 뒤쪽 볼게요. 실금 사건, 매일의 수분 음식물, 섭취 배변 내용 이런 거 다 기록하고 배설 리듬 확인하면 아무래도 좀 줄어들지 않나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배뇨 관리로 소변 볼 때 방광을 확실하게 비우게 하는데 이 방광을 확실하게 비우게 하려면 이런 방법이 있는 거예요. 몸을 앞으로 구부리도록 도와주거나 치골 상부를 살짝 눌러줌으로 인해서 방광이 쫙 확실하게 비워지게끔 도와드리는 거죠. 그래서 뒤쪽도 한번 보면서 문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실금이 있으면 배뇨 스케줄에 따라서 배뇨 훈련을 하는데 예전에는 이 부분의 예시도 우리 앞쪽에 문제에 많이 나왔습니다. 초기에는 매 2시간마다 배뇨하게 하고 그 이후에는 시간을 늘려서 낮에는 2시간, 밤에는 4시간, 밤에 4시간 간격 요게 한 번씩 문제 나왔던 적 있습니다. 이 치매 대상자 실금한 경우 위장질환이나 기타 요인에 의해서 변실금이나 설사를 하는 경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누구랑 상의해야 돼요? 가족과 상의하는 거 아니죠. 의료인과 상의한 후 원인을 확인하고 대변이 무르지 않도록 섬유질 섭취를 조절하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가족과 선생님 상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족과만 상의를 한다던가 가족에게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던가 이런 지문이 나오면 역시나 틀렸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33번입니다. 휠체어로 오르막길을 오를 때 돕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오르막길에 대한 이야기예요. 1번 경사가 심하면 지그재그로 밀고 올라간다. 2번 뒤로 뒷걸음질 쳐 올라간다. 3번 가급적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서 밀도록 한다. 4번 쉬엄쉬엄 올라가도록 한다. 5번 곧장 빨리 올라가도록 한다. 자, 정답은요. 네, 내려올 때도 그렇고 올라갈 때도 그렇고 경사가 심하다면요. 지그재그로 밀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알고 계시죠? 뒤로 뒷걸음질 쳐서 올라갈 이유가 없죠.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면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휠체어로 오르막길을 오를 때 4번 쉬엄쉬엄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보통 걸음의 속도로 그렇게 올라가게 되죠. 이동할 때 속도는 보통 걸음에 걷는 속도로 천천히 이동합니다. 쉬엄쉬엄 올라가는 거랑 또 다른 의미죠.
곧장 빨리 올라가도록 한다. 이것도 역시 똑같죠. 보통 걸음의 속도로 올라간다라고 선생님들께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휠체어 문제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저저번 문제에서도 한번 다뤘기 때문에 따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교재 293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하는 경우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한다. 2. 플라스틱 제품보다 투명한 유리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3. 소금이나 간장과 같은 양념은 식탁 위에 두어 쉽게 사용하게 한다. 4. 의치가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5. 그릇은 사발보다 접시를 사용한다.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치매 대상자 식사 도움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요. 치매 대상자가 의치가 혹시나 기도로 넘어가지 않나 라는 것을 잘 보셔야 되고 그러려면은 이게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미리 하셨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되는 경우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치매 대상자가 찾을 수 없는 곳에 발견할 수 없는 곳에 혹은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두셔야겠죠? 플라스틱 제품보다 투명한 유리 제품 사용하는 것보다 유리 제품 위험할 수 있으니까 플라스틱 사용하셔야 될 거고 소금이나 간장 같은 양념 마셔버릴 수 있기 때문에 식탁 위에 접근성 쉬운 곳에 두지 않죠. 그릇과 사발보다 접시를 이용한다 그랬는데 네, 접시보다는 사발이나 그런 걸 이용하면서 어떻게 해요? 음식을 덜 흘리게 하죠. 관련 사항 책 한번 볼까요? 치매 대상자 식사도 기본 원칙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기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의치가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라 라고 얘기하죠. 당뇨병, 고혈압 등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되는 경우 음식에 접근할 수 없는, 대상자가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다가 음식을 둬라. 앞에 우리 지문하고 반대 내용이죠. 그릇은 접시보다 사발을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 뭐가 좋아요? 네, 덜 흘리게 됩니다. 투명한 유리 제품보다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는 게 낫죠. 대상자가 유리로 인해서 다치는 일이 아무래도 없겠죠. 5번 소금이나 간장과 같은 양념은 식탁에 두지 않아요. 대상자가 마셔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씹는 행위를 잊어버린 치매 대상자에게는 질식의 위험성이 있는 작고 딱딱한 사탕, 땅콩, 팝콘 이런 것들 삼가하는 게 나아요. 찹쌀떡 이런 거 있죠. 잘 저민 고기 혹은 반숙된 계란, 과일 통조림 등 같은 경우는요. 갈아서 제공하면 좋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물과 같은 묽은 음식에 사례가 자꾸 걸린다면요. 자꾸 이런 거에 묽은 음식에 사례가 걸린다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걸쭉하게 액체 음식을 따로 마련해 드려야겠죠. 치매 대상자가 졸려하거나 초조해하는 경우에 식사는 제공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35번입니다. 보기가 설명하는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의 기본 원칙은 뭔가? 명령하는 투로 말하지 않는다. 부정형 문장보다 긍정형 문장을 사용한다.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준다. 자, 볼게요. 1번. 일상적인 어휘 사용하기. 2번. 대상자를 인격적으로 대하기. 3번.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기. 4번. 어린아이 대하듯 하지 않기. 5번. 반복적으로 말하기. 자,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기본 원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뭐였을까요? 정답은요? 네, 정답은 4번에 대한 내용의 자세한 설명들이었어요. 혹시 이 부분 봤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치매 대상자의 의사소통 기본 원칙이요. 한 13가지 정도 있었는데 네,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보실게요. 치매 대상자의 의사소통 기본 원칙. 첫 번째, 대상자의 신체적 상태를 파악하고 두 번째, 대상자를 존중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해야겠죠. 그 다음에 대상자의 속도에 맞추고요. 5번 나오죠. 우리 문제 나왔던 거죠. 어린아이 대하듯 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대상자에게 도움이 많이 되죠. 대상자를 인격적으로 대해야겠죠. 존중한다랑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단어와 이해를 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대상자가 한 번에 한 가지씩
대상자에게 한 번에 하나씩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래요. 이렇게 설명하시면 대상자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10번 가까운 곳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또 샘플은 나중에 제가 뒤에 문제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11번 항상 현실을 알려드려야 되고요. 12번 일상적인 어휘를 사용하고요. 13번 과거를 회상하게 유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과거를 회상하는데 어르신이 자꾸 운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더 이상 유도를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앞에 문제와 관련된 어린아이 대하듯 하지 않는다를 한 번만 더 살펴보면요. 치매 대상자를 대할 때는 어린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하지 않아요. 반드시 존칭어를 사용하고요. 명령하는 투로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문장을 사용하죠. 이거는 치매 어르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다른 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매우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저거는 안 돼요. 이런 표현 우리한테는 너무 좋죠. 일반적인 분들에게는 해도 되고 정확하게 명시해 줬고 저건 안 돼요. 되게 좋은 것 같지만은 대상자들에게는 이것보다는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요거 해주세요. 땡땡땡 어르신 이거 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대상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가를 정확히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해드리는 거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6번입니다. 치매 초기 대상자에게 볼 수 있는 의사소통의 문제로 옳은 것은 1. 사용하는 단어의 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난다. 2.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전혀 구분하지 못한다. 3. 한 가지 주제로만 말하려고 한다. 4.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렵다. 5. 대화의 주제가 다양해지고 말이 많아진다. 자, 초기 치매 대상자에게 볼 수 있는 의사소통 뭘까요? 정답은요. 자, 의사소통 문제로는 정답 4번.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 얘기 책에서 한번 볼 건데 그 전에 문제만 먼저 빨리 보시면은 단어의 숫자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죠. 현재, 미래, 과거, 시제 구분을 전혀 못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요, 초기이기 때문에요. 조금씩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지 아예 못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좀 어려워한다가 맞겠습니다. 한 가지 주제로만 말하려고 한다? 그렇지 않아요. 이때까지는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대신 주제가 자꾸 바뀌는 현상을 보이죠. 5번 대화의 주제가 다양해지고 말이 많아진다. 그렇지는 않아요. 주제는 자주 바뀌게 되고요. 말의 어휘는 줄어들게 됩니다. 자, 관련 내용 책에서 한번 볼게요. 치매 단계별 의사소통의 문제가 뭐가 있을까? 초기에는요, 대상자가 어떤 얘기를 함에 있어서 그 이야기가 쭉 연결됨이 좀 줄어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자꾸 대화의 주제가 바뀌게 되는 거죠. 한 가지의 주제만 갖고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되는 확률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할 때도 사용하는 단어, 어휘의 수가요. 자꾸 줄어들게 됩니다. 했던 것만, 본인이 알았던 것 중에 쉬웠던 용어만 자꾸 사용하게 되고요. 그렇게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렵죠. 그이, 저희, 그거, 저거 이렇게 부르게 되시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어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진압력 자체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7번 보기의 사례와 같은 경우 이웃 사람이 소통해야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80세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산책을 하고 있었다. 반대편에 이웃 사람이 걸어오면서 할머니 안녕하세요 라고 큰 소리로 인사를 하자 할머니가 갑자기 길을 건너려고 해서 사고를 당할 뻔하였다. 1. 어르신이 위험하지 않게 횡단보도 앞에서 불러야 한다. 2. 길을 건너와서 1m 이내 가까이 다가와서 대화를 해야 한다. 3.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지 말고 며느리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 4. 말로만 하지 말고 상징적인 물건을 이용하여 불러야 한다. 5. 좀 더 큰 소리로 말을 걸어 알아듣게 해야 한다. 자, 이웃 사람이 소통해야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요.
네, 대상자가 위험에 놓이지 않게 우리가 길을 건너가서 1m 이내 가까이 가서 대화를 시도하셔야겠죠. 자, 이 관련 내용 제가 여기서 예시를 본다고 앞에 두 번 문제 앞쪽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한번 예시 한번 볼게요. 치매 대화 내용이 워낙 문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두 가지 정도 예시 가져왔는데요. 우리 책에서 식사를 계속 달라고 하는 치매 어르신은 어떡하나? 아니 80세 할머니가 방금 식사를 하셨는데 또 식사를 달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며느리는 할머니에게 아니 1시간 전에 드셨잖아요 라고 했지만 막무가내로 밥을 달란대요. 얘가 나를 굶겨 죽일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쵸? 자, 대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대상자는 본인이 식사하셨다는 거, 다시 얘기하면 체험했다는 것 자체를 이미 잊어버렸죠. 그럴 때는 대상자 입장에서 납득이 가게 하는 언행이 뭘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땡땡땡 어르신 혹은 어머님 점심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는 편이 훨씬 더 치매 어르신들이 이해하기에 더 수월할 수 있다는 거죠. 더 효과적일 수 있죠. 만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어르신들이 납득을 하지 못하면요. 조금 시간을 두었다가 반응을 하거나 이 동안 또 잊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사람들이 교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문제가 나온다면 정답은 이런 답이 나오겠죠. 점심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식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대답하는 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자, 사고 위험 어떻게 하나요? 문제 사례 볼게요. 우리 예시에 나왔던 문제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했더니 사고 당할 뻔했대요. 정답에서 뭐였죠? 네, 1m 가까이 다가와서 대상자의 눈을 보면서 말을 걸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위치에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거 우리 교재에도 그대로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요. 교재에 나오는 예시들을 선생님들 누락하지 마시고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오늘도 2교시 교재와 함께 풀어보는 문제풀이 시간도 가져보았습니다. 저는 또 다음번에 실기 문제 그리고 또 2교시 10번째 강의 또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이제 진짜 며칠 안 남았어요. 마지막 날짜까지 벼락치기 집중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모모동의 심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